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추석 일주일 딱 앞두고 지금 평창 피닉스에 와 있습니다. 아제라이드 추석 특집으로 그동안 타왔던 차, 그리고 드림카, 내가 꼽는 최고의 디자인카,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그냥 재미있는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는 제가 예전에 그 책을 하나 쓸 때, 자동차 브랜드 스토리 썼을 때 그 많은 독자분들이 호응해주셨던 얘기가 20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첫 취업을 해서 처음 샀던 자동차부터, 아빠가 돼서 SUV로 바꿔서 아이를 키웠던 이야기부터, 사랑과 성공과 때로는 실패를 차 안에서 같이 느꼈던, 그리고 마지막 60대, 70대의 마지막 인생의 차까지 7, 8대의 차를 모아놓으면 그 차 안에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 담겨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자동차는 인생의 일기장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추석 정말 행복하고 화목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추석이어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제라이드 추석 특집을 시청해 주시면서 넉넉하고 행복하고 한가로운 추석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구독자분들 중에 궁금해하는 게 현재 무슨 차를 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간간히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제규어 1997년 생산한 98년식 XJ V8 4기통, 그러니까 그 포드 디자인이 오기 전에 만들었던 그 제규어의 그 특징이 살아있는 XJ를 타고 있는데, V8 4.0 리터라 자연흡기지만 270마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V8에 주는 부드러움과 때로는 가속할 때의 그 배기음 같은 것들이 꽤 괜찮고요. 아직도 가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레자란 말 쓰지 말라고 점돼 있던데 인조 가죽. 인조 가죽. 댓글에 붙어 있더라고요. 인조 가죽, 알칸타라 인조 가죽이 잘 보존돼 있는. 그리고 특징은 브리티시 그린. 국내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색깔의 XJ가 지금 20년 된 차가 2대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브리티시 그린이라는 컬러를 가진 XJ. 제가 그 차를 샀던 이유는 가장 즐거웠던 게 차가 사람을 반겨주는 유머가 있는 디자인이라 항상 차를 타러 갈 때마다 왠지 나를 보고 웃어주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그 이외에는 정말 XX 소리가 나올 정도의 너무 좁은 공간에, 뭐 엔지니어링적으로 문제가 많은 차지만 그 디자인 때문에 타고 있는데, 제가 서두를 꺼냈습니다. 우리 현재 내가 타고 있는 차, 현재 내가 타고 있는 차.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의 스토리와 함께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주로 이제 제가 디자인한 차를 타기를 원하는데, 내가 디자인해 놓은 차 놔두고 다른 차 타기 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 거. 그래서 뭐 저는 쉐보레 크루즈, 뭐 얼마 전까지 나오던 거 그 디자인 아니고 첫 크루즈, 크루즈 LTZ. 잘 나가더라고요. 2.0 디젤인데 길을 잘 들어보셔가지고 아주 저 브라운 인테리어에 브라운 진짜 가죽에 인조 가죽은 앞에 그 저 대시보드에 있고, 제가 디자인한 차고 그게 GM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제가 디자인을 했고 엔지니어링을 담당했던 부사장 스티븐 클락이라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둘이 만나면 아직도 그 잘하는 그 차를 둘이 딱 완성하고 이제 기자들 앞에 둘이 같이 서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도 나고, 그걸 앨범 이렇게 뭐 액자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차는 굉장히 우리한테 특별한 차죠.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있고. 좀 크루즈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때 2009년에 현장 취재할 때 그 크루즈 추천해 주셔서 탔잖아요. 그래서 네. 까만색 사면은 약간의 드레스업을 해주겠다. 그래서 한 2년 반 그 드레스업한 까만색 크루즈로 그 똑같은 디젤. 네, 그래서 잘 탔었는데 그거 팔 때 아주 대박이었어요. 그 중고차 내놓은 지 5분 만에 팔렸어요. 오. 제가 그렇게 해놨거든요. 한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크루즈 드레스업 차. 드레스업 바이 김태환. 뭐 그까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5분 만에 제가 탔던 차라고 또 그때 뭐 유명해가지고 그냥 금방 팔렸는데 크루즈 아직도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뭐 하체가 단단해서 네, 단단히 아주, 좋은 차예요. 크기도 별로 저는 큰 차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필요 없고 무슨 캠핑 갈 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뭐 뒤에 그 등받이 다 접으면 짐 들어갈 만큼 들어가고 아주 잘 패키징을 해야 돼요. 짐 실을 때. 그런데 혼자나 둘이 뭐 세 명이 탈 때는 별 큰 문제 없고 시내에서 사이즈가 타고 다니기는 좋아요. 저 최근에 새 차 계약하셨잖아요. 뭐 언제 나올지 네, 보신 분들은 다 그 알고 그 계시지만 사이에 돈을 많이 벌어야죠. 9260cc 계약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네. 1년쯤 기다리실지 6개월 기다리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황 대표님은 지금 예, 저는 지금 그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지금 나온 모델의 전 모델이죠. 그거를 지금 10년째 타고 있죠. 제가 그거를 사게 된 건 제가 이제 애가 셋이다 보니까 애들이 커지니까 애국하신 도저히 5인승 갖고는 되지가 않아서 7인승을 사야 되겠는데 그때 나온 10년 전에 나온 7인승 가운데 3년 시트가 그나마 좀 제일 앉을만한 게 뭔가 이것저것 앉아보니까 디스커버리 4가 그나마 제일 낫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지금 기준에 의하면 좀 불편하지만 10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사서 그때는 제가 회사에 있을 때니까 저는 이제 컴퍼니카 타고 댕기고 그걸 이제 아내가 타고 댕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와서 사실 저는 조그만 미니 같은 거 제일 기본 모델 3기통 가솔린 도심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주차하기도 쉽고 예쁘고 그거 살려고 색깔 다 정하고 노란색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계약하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자기는 SUV가 싫은데 밥 먹으면서 왜 지금까지 한 10년간 타고 댕겼잖아 왜? 그랬더니 내가 좋아서 타고 댕겼나? 나는 세단이 좋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자 말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잘 몰랐어. 그러니까 넘어갔었는데 며칠 뒤에 또 밥 먹다가 저사람이 나는 벤츠가 좋은데 그래서 그때 내가 아차 이 시점에서 내가 신차를 사면은 내가 완전히 박살 나겠구나. 은퇴한 기념으로 아내한테 차를 바꿔주고 저 큰 걸 내가 타야 되겠구나. 그래서 벤츠는 그러니까 와이프는 벤츠 C클래스 250D 4륜구동 그걸 하나 사주고 제가 저 큰 거를 혼자 타고 다닙니다. 한 5m 육박하는 걸.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그 디스커버리 4도 제가 한 10년 전에 탔던 차였는데 그 캠핑에 정말 그때 이제 캠핑에 폭 빠져서 그 디스커버리 4 HS 제일 좋은 그걸 탔었는데 이제 애 진학시키면서 차 팔아서 학비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 디스커버리 4인데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는 차 좋아요. 네, 아주 좋은. 전 다행히 또 디자인도 너무 좋고. 다행히 품질 문제도 거의 없어서 운 좋게 잘 타고 있습니다. 10년째. 디스커버리 4 차박도 가능한. 저는 뭐 사실은 차보다 바이크의 이 마일리지가 더 높아요. 뭐 한 4년 만에 지금 한 5만 5천 킬로 정도를 탔으니까 할리 데이비슨. 그러고 보니까 내가 차도 미국 브랜드잖아요. 쉐보레. 그렇네요. 바이크도 미국 브랜드. 브랜드. 할리 데이비슨. 그 다음에 내가 MTB 자전거 2개 있는데 그것도 미제예요. 하나는 캐논데일하고 하나는 트랙. 트랙. 둘 다 전부 다 미국 거네. 타고 다니는 용도는. 근데 뭐 트랙 이름만 미국 거지 기어나 이런 거 다 일진데. 그렇지. 근데 그거 캐논데일도 그렇고 제 트랙도 마찬가지인데. 그 맨 마지막에 요새는 미국에서 만드는 거 거의 없잖아. 맨 마지막에 만든 그 레프티 캐논데일 샥 하나 있는 거. 그러네 또 그러니까 우리 김태환 디자이너님도 제가 바이크 꼬셔서 오토바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는데 마일리지는 저보다 훨씬 오히려 잘 더 타시는, 네. 늦게 배운 도둑이 뭐 밤새는 줄 모른다고. 저는 그 2004년형 BMW R1100S라는 그 아주 쌩쌩한 마일리지가 8,000km밖에 안 됐어요. 8,000km야? 네, 15년이 됐는데 8,000km밖에 안 된 게 뭐 저야 이제 계속 시승하고 리뷰를 해야 되니까 그 바이크를 산 게 그때 제가 뭐 요즘 하여튼 반일 문제가 심하지만
일본에 가서 오토바이를 타려면 내 소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샀었던 게 R1100S라고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원가 절감하기 전에 오토바이라도 굉장히 디자인도 예쁜 차가 하나 있는데 가끔 뭐 저희 둘이 같이도 이제 오토바이 타기도 하지만 이제 추석 이후에는 저희가 또 이제 바이크 리뷰, 오토바이 리뷰도 한번 준비를 해보고 있는데 자 이제 타왔던 차 중에 기억나는 차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차 막 좋아하던 시절 그 고등학교 때 막 진짜 그때 신문 광고에 뭐 자동차 광고 나오면 깨알같이 밑에 있는 대부분 아마 저희 또래 그 자동차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런 기억들이 있을 텐데 광고에 나온 조그만 내용 제목까지 다 읽어보고 외울 정도로 그때는 정말 자동차 광고가 신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었는데 저는 그 아버지가 1980년대 초반에 회사에서 막 이제 마이카 붐이 불면서 회사 차를 불화해줘서 포니완을 딱 사서 한 1년 정도 타시고 이제 다른 차를 사셨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학교 한번 데려다 주시면서 그 차 타고 처음으로 타는 날이었나? 이북에서 평양 근처에서 사시다 이사 오셔서 피난 나오셨는데 포니완 운전을 딱 하시면서 야 내가 정말 모든 게 다 황폐해진 피난 생활하고 이제 취업을 해서 20년도 안 돼서 한국에서 자동차 생산을 해서 그 자동차를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면서 이렇게 고등학교 데려다 주면서 하셨던 얘기가 그런 세대를 사셨던 분이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이 나. 물론 이제 자꾸 하셨지만 돌아가셨지만 그 첫 차에 아버지가 소유하셨던 첫 차를 제가 옆에 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아버지는 하는 그 피난 생활과 뭐 지금 그 얘기하면 다 꼰대겠지만 포니완을 운전하시면서 했던 그 이야기 20년도 안 돼서 내가 이런 차를 탈 수 있다라는 게 뭐 일사도 있고 50년대, 60년대 이제 우리나라 차 생산 시작을 해가지고 포니가 77년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차와 관련된 그런 기억들이 저는 차와 관련된 기억 중에는 제일 첫 차는 미국에 학생일 때 중고차를 샀는데 비유익 스카이라크 하얀색 그 스칼라. 그 앞에도 벤치 시트로 쭉 돼 있고 벤치스 출렁출렁하면서 가는 무겁고 변속기도 옆에 옆에 달린 그 차를 중고를 아주 뭐 누가 아는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싸게 샀던 기억. 미국에서 그렇게 뭐 차를 처음에는 많이는 타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그 혼다 어코드 두 번째 모델이죠. 그 차는 정말 가볍고 미국 차에 비해서 고칠 때도 거의 없고 굉장히 reliable. 신뢰성이 있는. 신뢰성이 있는. 땡큐. 그래서 하여튼 그 차를 타다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끝나고 한국에 잠깐 방학 때 들어왔다가 이제 영국에 대학원을 갈 때 그 차를 뭐 아직도 꽤 새 거였는데 차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조금 일찍 팔았어요. 한 2달 전에 미국을 떠나기 전에. 그래서 그 2달 동안 그 차 판 가격으로 미국에 다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국에 있는 차들은 한번 유럽으로 가기 전에 다 타보고 싶어. 그래서 그 돈으로 차들을 매 주마다 일주일씩 번갈아가면서 렌트를 해가지고 대부분의 차를 한번 다 타봤어요. 미국 차들을. 좋으셨겠네. 그거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랬던 기억. 그리고 미국에서 차를 한번 리빌드했던 기억. 그거는 뭐 MGB GT라는 아주 영국의 오래된 1960년대 말에 나왔던 스포츠카를 사가지고 한번 리빌드를 했던 기억. 그리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알파 로메오 스파이더가 있어요. 알파 로메오 스파이더. 그 영화 졸업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모델인데 그거의 가장 마지막 모델 피닌페리나에서 디자인했던 뒤에 까만 핀이 안 달린 그냥 메탈로만 됐던 그 차를 타다가 제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타던 기억. 그리고는 그 뒤로는 차를 뭐 회사 차들을 주로 그렇죠. 타니까 개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차들은 별로 없었고 이제 앞으로 어떤 차들을 갖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 선택을 하셨고 예, 저도 뭐 차를 뭐 이것저것 타봤지만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첫 정, 그러니까 첫 차. 물론 제 개인 건 아니지만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83년도에 집에 그때 자꾸 어머니 아프시고 저갖고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아프시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니까 집에 차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형이나 저나 다 운전면허증이 있었으니까 그때 포니 2 이렇게 해치백은 나온 거, 그 수동. 수동인데 에어컨도 옵션으로 택할 수 없는 에어컨에 설정이 안 돼 있는 차. 그래서 에어컨 길쭉한 거 사가지고 옆에 글로박스에 붙여갖고 네. 글로박스 맞아요. 안 쓰고 그 당시에 그런 에어컨 차 쓰고 그렇죠. 다니고 네. 그랬던 차. 이렇게 이게 이제 보고. 비만 오면 쓰는 그 우리말로 그 캬브레타라고 하죠. 캬브레타. 차브레타 이제 여기 비만 오면 젖어갖고 차가 서. 그러니까 후드 열어보면 엔진만 달랑 하나 있는. 근데 그거를 뭐 저도 저까지 순서가 잘 안 와서 많이는 못 타봤는데 하여튼 쓸고 닦는 건 제 담당. 집에 왁스랑 장갑이랑 갖다 놓고 매일 그냥 쓸고 닦고 왁스 문지르고 뭐 묻으면 떼내고 그 싸구려 차를 지금 생각하면 그랬던 아주 즐거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가끔 몰고 나가면 아니었죠. 몰고 나가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그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고 또 기억나는 거는 제가 일본 주재원 나가서 92년도에 나가서 거기도 이제 처음에 1년은 차 없이 했는데 애가 태어났어요. 큰 애가. 그러니까 차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애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근데 주재원은 별로 자금 여유가 없어서 그때 다른 회사 주재원이 이제 나가면서 넘겨준 게 있었어요. 626 마즈다 626 카펠라. 자기도 한 10년 타서 그 색깔도 안에 좀 짙은 갈색에 겉에는 빨간색인데 다 사가버린 것 같은 빨간색. 616. 그게 나중에 콩코드 네, 때문에 콩코드 그쵸. 기아의 근데 그래도 거의 616 초기 모델이었는데 전설의 차인 콩코드. 1800cc짜리. 이게 엔진도 이게 미션이 그때 3단 미션인가 그러는데 밟으면 한 번에 그 안에 유성기아라고 그러죠. 딱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낡아서 한 번에 기아 선지가 안 돼. 가속할 때 두 번 밟아야 되는데 뭐 그런 그야말로 X차였죠. X차인데 그게 저의 신혼 때 신혼 생활이었으니까 사실 그거 타고 주말에는 잠깐 시간 내면 참 너무 그때 젊었죠. 무모했다고 그러는데 그 후진차를 갖고 일본을 다 다녔어요. 동경 주변에. 심지어 여름휴가 때 일주일 휴가 내가 그거 타고서 오사카 교토 나라를 갔다 왔어요. 동경에서. 남들이 들어오더니 되게 무모한 짓을 했고 막 그러더라. 그냥 가다가 이상이 있으면 뭐 마스터 AS 많이 가서 고치지 뭐 이 생각을 하고 근데 참 차가 잘 나갔던 기억이 나요. 물론 110, 120까지 뭐 몰지 않았지만 굉장히 마스터 특유의 중저속에서 탁탁 치고 나가는 그렇죠. 그런 맛이 있어서 상쾌한. 굉장히 저는 그 차가 기억에 남아요. 그때 제가 살 때 5만 원 주고 샀나? 근데 나중에 갈 때는 그 마스터 그 딜러 정해놓고 좀 친한 데가 있어갖고 거기서 항상 AS를 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서 친해져갖고 이거 내가 얼마에 팔 수 있냐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그냥 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키 주고 왔던 기억이 나. 저도 이제 그 자동차 이제 막 눈 뜨고 공부하러 간다고 해서 이제 2003년 뭐 이제 연수를 기회를 받아가지고 1년간 나고야에 있었는데 그때 특이하게 저는 준 강매 비슷하게 해서 현대자동차 뭐야? 그게 2001년 도쿄모터쇼에 전시했던 그러니까 지금 한국엔 그 이름이 아반떼 스포츠예요. 베타 엔진 쓴 유럽 수출 모델인데 도쿄 전시해놓고 2년 동안 시동도 안 걸어준 채 방치했던 차를 싸게 주겠다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 전문 기자가 일본에 와서 일본 차 타면 안 된다고 그 당시 그 지점장이 그래서 그걸 사서 진짜 일본 내비를 달아가지고 2만 킬로 정도를 일본 내내 1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재밌었던 일은 저희 그 아파트 이제 주차장에 일본에 세워놨을 때 일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 뭐냐고. 혹시 혼다가 무슨 태국에 그때 혼다가 태국 행사한 차를 가져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혼다가 마크가 비슷하잖아요. 혼다가 마크를 비슷하죠. 이렇게 옆으로 빗들어 이렇게 해놓으면 약간 현대 혼다 차냐고 태국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그때 일본말도 잘 안 될 때라 어려워서 그냥 혼다 태국산 차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근데 그 재미있는 추억이 또 이걸 이제 한국에 배에 싣고 갖고 왔어요. 관세도 없어요. 한국 생산차니까. 그렇지. 관세 없이. 그래서 또 한국에서 한 2년간 잘 탔어요. 2년간 잘 탔는데 얼마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음주 단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뭐 애 데려다 준 거 같은 체육복을 입고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냥 밤에 비 오는 날이었죠. 밤에 이렇게 비가 오니까 당연히 내리면 이렇게 그냥 들이밀잖아요.
들이밀었는데 운전수가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얘가 나이트 기억나. 운전자 도망갔다고 이제 그 페트로카 있는 데로 의경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내려가지고 슬리퍼도 나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결국 이제 그 찾아가지고 불러서 얘기해서 갔는데 아저씨는 왜 차를 개조를 핸들을 오른쪽으로 붙여고 다녀가지고 아저씨가 잘못한 거라고 그런 거 있었어. 야 이게 의경 생각이 핸들을 개조해서 차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 좀 근데 뭐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으니까 뭐 하이패스도 없고 참 근데 불편하지 않게 잘 탔는데 2년을 타고 제가 또 다시 이제 해외 나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판다고 내놨는데 그 차도 하루 만에 금방 나갔어. 도쿄 모터시서 전시차 오른쪽 핸들에 우리나라에 없는 1.8 베타였나 아반떼 스포츠가 다 그 당시 1.5인가 1.6 엔진인데 지금도 그 차를 그때 샀던 분이 타고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내구성이 너무 좋아서 그게 모토쇼에 나간 차라 뭘 손질을 더 했는지 2001년 모토쇼에 전시한 차가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엔진도 문제 없이 그 베타 엔진 주물 엔진이 그걸 타고 다니는 걸 제가 최근에도 봐서 야, 좀 그때는 현대차가 내구성 그렇게 잘 만들었구나 했는데